여러분 그거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웠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그래서 나는 그것도 황당한 게, 아니 크리스찬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이게 공화국인지 아는 애들도 없어. 근데 오히려 북한 애들은 고조 공화국에서는 이러면서 입만 열면 공화국이래. 근데 걔는 공화국이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여권을 들고 다니잖아 여행 갈 때. 근데 여권에 뭐라고 써 있어? 리퍼블릭이 뭐야? 그렇지. 오늘 정확하게 알게 되는 공화국이 뭔지 내가 알려줄게. 제가 아는 교수 중에, 북한 전문가 교수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브라이언 마이어스라고. 미국인인데 아버지가 군목이야. 그래서 한국에서 근무하셔갖고 한국을 잘 알아. 또 북한 전문가가 되셨는데, 브라이언 교수가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서울 한복판에 공화국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한 개도 없더라.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조선이에요? 우리 초선이에요? 초선? 그런데 세종대왕이 대한민국을 상징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제3자의 관점에서 보니까 희한한 거야. 이게 공화국이잖아 지금. 근데 공화국을 상징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냐면, 한국의 위기는 어디서 오냐 그러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정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귀한 줄 몰라. 그리고 귀한 줄 모르니까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몰라. 그런데 학교 가니까, 이 거지 같은 나라는 애초에 생기지 말았어야 되는 나라라고 정교조 선생님이 가르쳐줘.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원래 생기지 말았어야 되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황당한 게 뭐냐면, 젊은이들한테 자기 나라를 저주하고 자기 역사를 저주하게 가르치면 그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P&I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할 게 뭐냐면, 민주공화국이 뭐냐 도대체. 입만 열면 민주야. 그래서 민주주의가 뭔데? 그건 모르겠어. 이상한 상태가 돼요. 이상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8주 과정을 딱 마치면 열로 똑똑해져. 저는 이게 되게 슬픈 게 뭐냐면, 한국에서 오늘도 제가 설문조사한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 다음에 예수 외에 구원이 있냐 그랬더니 확실하게 그렇습니다가 40몇 프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800명한테 물었는데, 그게 저작거리에서 물은 게 아니라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은 교회에 왜 나오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얘기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게 사실이 아니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좋은 거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런 이상한 상태에 빠지냐 그럴 때 제일 중시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건국과 이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냐. 그리고 신앙인들도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의 중요한 역사인데, 자유민주공화국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종교개혁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초판이 1913년에 나왔는데, 이 당시에 이 저자가 200년 동안을 두고 루터 씨가 개교한 풍조가 정치제도를 개혁하게 이르러 영범미, 법국이 프랑스예요. 각국의 정치상 대혁명이 여기서 생겨서 오늘날 구미 각국의 동등 자유를 누리는 모든 인간 행복이 거반 여기서 시작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 시대적 배경 상황 속에서 제발 좀 생각을 해라.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함부로 평가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지금 네 기준에서 얘기하면, 니야 인터넷 팍팍 돌리고 검색하고 데이터베이스 뒤지고 하니까. 그런데 아니 저분은 지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무슨 데이터가 있어. 근데 한국교회 핍박을 보면은 전기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렇게 제한된 상황에서 책을 썼는데 해안이 장난이 아닌 거죠. 막 꿰뚫어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저 당시 상황에 네가 저런 얘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저 때 참고 문헌이 몇 개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상황을 인식하고 이럴 때 일반인보다 두세 수 정도가 아니라 먼 걸 딱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같이 있는 애들이 이 사람이 이해가 안 가.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물어뜯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똑똑해지면 위험해. 주변에서 물어뜯을 가능성이 있거든. 왜냐면 이해가 안 되면 이 사람을 공격해버려. 이승만, 조선과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의 개화파, 언론인,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제1대, 2대, 3대 대통령이다. 왕정 폐지와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이분은 이해가 안 돼서 공격을 많이 받고 지금까지도 욕먹는 분이에요. 지금 이승만의 뛰어남이 뭐냐면, 종교개혁으로 서구 문명이 어떻게 세팅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로 등장하는 거예요. 로렌스 반데어 포스트라는 분은 작가인데, 영국의 유명한 지성인인데, 왕자님 있잖아, 찰스라고, 그분의 멘토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뭐라 그랬냐면 조직화된 종교는 정치를 기독교화하기보다는 기독교를 정치화한다. 기독교를 정치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치란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정치화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이걸 잘 생각해봐. 이게 종교개혁의 그 스피릿이 제도화된다 그 뜻이에요. 끝내준다 이게. 그러면 또 그러겠지. 또 어디서 잘못 배운 애들. 저 봐라. 기독교를 망치는 건 막해야 정치화시켜서 음모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 근데 그 뜻이 아니다. 서구 사회, 특히 영미가 주도한 시대의 서구 사회가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상태였다. 그러니까 진보를 외치는 놈들은 가장 퇴보한 스탈린 시대나 마오쩌둥 시대를 기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퇴보지. 죽음의 길이고. 근데 가장 진보된 상태에 사는 애들이 자기 체제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상에 완벽한 체제는 없습니다. 다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미가 주도하는 문명이 가장 탁월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가장 괜찮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냐, 소위 민주주의라는 게 가능하게 했느냐, 그거를 설명해야 돼. 그게 뭐라고? 기독교를 정치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상에다가 종교개혁이 추구했던 사람들의 신앙을 기초로 제도화 시켜버렸더니 가장 복된 상태가 됐거든. 근데 인간들이 하니까 부족하지, 당연히. 그랬더니 그거 몇 개 흠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거기가 지옥인 것처럼. 여기가 헬조선이야. 헬이잖아. 그래가지고 북한이 더 좋아요. 근데 안 가, 또. 근데 안 가. 그래가지고 좀 가라, 좀. 그랬더니 막 총살시켜. 그러니까 총살시킨데 좋으니? 그러면 북한이 더 좋아요. 김정은은 위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총은 니한테 안 쏜다고 생각해. 근데 아무나 막 쏘.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로렌스 반데어 포스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를 정치화하는 거랑 정치를 기독교화하는 거의 차이가 뭘까? 잘 생각해봐. 캐톨릭은 정치를 기독교화할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어. 파워가 없어. 기독교적인 정신과 윤리와 이런 게 제도로 뿜어나오고 인간의 삶과 정치와 제도 속에서 뿜어나오질 않아. 얘네는 그냥 폰만 잡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무슨 짓 해? 성수에 팔이 빠진 거 싸우고. 성수에 팔이 빠지면 파리가 성화된 거야, 성수로 오는 거야. 이런 거 갖고 3박 4일을 싸워. 제가 강조하는 건데 칼빈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내가 그것도 누누이 다른 강좌에서도 강의를 했지만 칼빈의 위대함을 잘 몰라요. 내가 연구하다가 많이 깜짝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이 법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근대적 관점의 헌법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게 확실하게 윤곽을 나타내서 사람들 앞에 딱 등장하는 게 칼빈입니다. 칼빈부터 이걸 체계화하고 사상을 구성하고. 존 칼빈, 종교 개혁을 이끈 프랑스 출신의 개혁교의 신학자이며 종교 개혁가이다. 기독교 사상 중 하나인 칼뱅주의, 개혁주의의 개창자로 마르틴 루터, 츠빙글리가 시작한 종교 개혁을 완성하였으며 저서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역사와 문학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지금 열리네크라고 하는 독일이 낳은 위대한 법학자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헌법을 앞세워서 소위 컨스티튜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 인류의 역사에서. 이건 대단한 겁니다. 어떤 권력자도 헌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 헌법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구리 친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구리. 컨스티튜셔널리즘 이러면 또 싫어해. 그래가지고 공구리즘입니다. 공구리즘. 그러니까 공구리를 확 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유교적 승인율 뭐 이런 이론을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선시대 왕도 권력 통제를 받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모던한 관점에서 컨스티튜셔널리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를 미워하는 애들을 아주 싫어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이 뭐냐면 처음에 성서대로 신앙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저는 이걸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안 나오는 거 하려고 하지 마. 그런데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이 오직 말씀인데 이분들은 뭐냐면 말씀대로 신앙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죽여. 그러니까 참 기독교인의 양심을 어떻게 보장할까, 이걸 고민해요. 근데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바뀌면 도루묵돼. 그러니까 뭐냐면 인심 좋은 왕이 나타날 땐 괜찮아요. 교회에서 나 이렇게 할래요? 그러면 냅둬요. 이게 된다고. 그런데 왕이 바뀌었어. 그랬더니 포악한 애가 나타나면 또 다 죽여.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영국의 명예혁명 과정을 보세요. 왕이 누가 되든 뭘 세팅해버려요? 법에 기속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왕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권력자가 누가 되든 헌법적 통제를 받으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왕이 돼도 교회에서 말씀대로 신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파이브 솔라라고 있어. 그거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종교를 실행하는 자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완전한 자유가 보장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 자유를 성취할 때
종교의 자유를 성취하면서 시작돼. 인류의 정치사를 봐봐, 법사를 봐봐. 인간이 자유를 얻을 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다른 자유가 시리즈로 나와요. 근데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뺐을 때 뭐부터 뺐냐면 종교의 자유부터 뺐어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뺏긴 나라는 지옥이 돼요. 인간이 다른 자유가 완전히 말살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필이 확 오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나라들일수록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자유를 확보한 나라들이 그 자유를 침해하는 거에 동의하는 게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에 동의하면서부터 표현의 자유를 뺏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유를 하나씩 박탈당해. 어리석다.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 계략이다. 자유를 빼앗기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냐면 인간에게 본질적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제도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다 보니까 우리 선교해야 돼. 그러니까 선교하려면 입을 놀려야 돼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 그 선교하려니까 여행의 자유가 보장. 교회를 세워야 돼. 법인 설립의 자유, 출판의 자유. 모였잖아. 집회의 자유. 시리즈로 보장돼요. 그러니까 자유의 제도화. 결국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이 헌법에 탑재되는 출발이 어디 있었냐? 종교개혁의 역사가 끝내준다. 그리고 민사상 부여되는 계약의 자유 안에서의 많은 자유들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시작된 거야. 그걸 몰라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귀한 줄 몰라요.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얘기해 줄까? 그럼 교회 올 때 이제 감사한 마음이 확 올라온다. 아, 우리에게 자유를 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이승만이 뭘 얘기하냐면 풍속과 인정이 일제히 변하여 새 것을 숭상하여야 하는데 새 것을 행하는 법은 교화로서 근본을 아니 삼고는 그 실상 대익을 얻기 어려운데 고어투죠?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왕따 당하겠죠? 예수교는 본래 교회 속에 경장하는 주의를 포함한 거로 경장은 뭐냐면 개혁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 경장하는 주의를 포함한 거로 예수교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예수교가 들어가면 변혁의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크리스찬은 그냥 가서 오히려 휩쓸려 가지고 저쪽에 따라가는 애들이 아니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물탄 기독교예요. 물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거에 끌려 들어가고 흡수당하는 게 무슨 기독교야. 교회가 힐링 캠프야?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거꾸로 우리가 들어가면 소수라도 거기가 확 뒤집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칼빈의 제네바가 뭐 독재자? 독재했다는 증거가 내놔봐. 그럼 없어. 네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찌라시 보고. 찌라시에서 또 그랬대. 칼빈은 독재자. 그리고 우리는 또 잘 믿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는데 뭘 잘 믿어. 그것도 비슷해. 그것도 비슷해. 그러니까 뭐 그런 아이고 교수님 저는 삼재라서요 물가에 안 가는데 그럼 어떻게 믿는데요? 점쟁이가 그랬는데요. 그럼 예수나 믿어라. 그럼 그건 안 믿는데요. 왜? 그러면 아유 그거 제가 똑똑해서 예수는 잘 못 믿겠어요. 그렇게 똑똑한 놈이 그러면 점쟁이 말은 잘 믿냐? 그럼 아멘. 얘 정체는 뭐야? 나는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교로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삼아야 한다. 이거는 뭐냐면 토크빌이 얘기했던 모럴을 꿰뚫고 보신 거야. 이분이 이 시대에. 저분이 토크빌인데 알렉시 드 토크빌 저자.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이며 역사가이다. 미국 여행 후 그가 집필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은 오늘날 사회정치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된다. 내가 펜앤마이크 강의할 때 바보들의 혁명 1탄을 보면 프랑스 혁명의 문제점 이런 거 막 지적해줬죠. 프랑스 지식인들이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하자 이럴 때 인권 선언만 기념했다고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로베스피에르 시대의 잔혹한 처형 있잖아요. 목삭숙삭숙.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잖아. 평등을 외쳤는데 평등하게 죽어. 왕, 귀족, 평민 관계없이 똑같이 죽어. 연락평등해. 너무 좋죠? 그런 거 원하세요? 한 방에 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반성을 하는 게 이게 뭔 짓이냐 이게. 그런데 토크빌이 생긴 거 봐요. 시크하잖아. 그래가지고 저분이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혁명 때 친척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저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혁명 때문에 친척들이 많이 죽었는데 짜증나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받아들인다. 그런 또 스타일.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이 왜 잘 나가는지 연구하고 와라. 그래서 미국에 보냈어요. 그래서 신기한 게 저분이 미국에 9개월 정도밖에 안 있었어요. 근데 미국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엄청난 베스트셀러자 스테디셀러를 출판한 게 그게 미국의 민주주의. 근데 저분이 뭐에 꽂혔냐면 혁명한다고 난리를 쳐놨는데 19세기에 프랑스 꼬라지를 보니까 법원도 개혁, 법관이나 매매하고 법관직 매매하고 엉망진창이에요. 온갖 양아치들이 판치고 그리고 맨날 입만 열면 민주주의인데 민주가 안 돼. 지방자치 안 돼. 왜 이 꼴일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토크빌이 어떤 시골 카운티 단위에 들어가서 지방자치를 봤더니
그 마을에 꼭 뭐가 있겠어요? 미국이니까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자치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방자치가. 이게 뭔미? 딱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사법부에 가봤더니 배심 재판을 하는데 레벨이 틀려. 그러니까 배심원으로 착출된 사람들이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일처럼. 그러니까 동료 시민의 공정한 재판, 이걸 진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얘들은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들어 갔다. 이분이 썼던 표현 중에 mora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단순히 도덕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습속을 얘기하는 습속. 번역을 뭘로 할까? 문화로도 해보고 해봤는데 다 포함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습속이야. 그러니까 습속이 다르더라. 혁명기를 활용해서 돈 벌고 한탕 하려는 놈들, 이런 양아치가 없어. 이상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 미국은 완벽해? 누가 완벽하다 그랬어? 아니, 단점도 있고 저 동네도 양아치 있지 왜 없어? 무슨 카운티 가면 꼭 있잖아. 우리 동네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마을이나 가면 그 나무 밑에 꼭 이렇게 꽃 꽂고 있는 애도 있고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괜찮다. 근데 토크빌이 한 말 중에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 저 말을 했거든. 내가 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토크빌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승만의 깨달음이랑 딱 겹치는 거예요.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제 독립을 하면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착각하는 게 자동으로 건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하면은 자동으로 대한민국이 생기지 않아요. 공화국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동이 아닙니다. 세워야 돼. 그러면 공화국을 세우려고 할 때 뭐가 제일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부를 잘 구성하고 법을 잘 만드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토크빌이 얘기한 moral이 형성돼야 돼. 질서의식, 준법정신 등등등한 moral이 형성되지 않으면 뭘 잘 만들어놔도 엉망진창. 소위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보수 운동한다는 분들한테도 이걸 얘기해요. 네 습속이 안 바뀌면 외쳐요. 소용없어. 시위하면서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 네 습속이 바뀌어야 돼. 네 습속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네가 개혁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존 녹스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은혜 받은 존 녹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이며 신학자이다. 본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으나 제네바에서 존 칼뱅에게 배우고 돌아와서 메리 스튜어트와 투쟁하여 개혁주의를 도입하였다. 고국에 돌아와서 개신교 사상을 정착시켜 장로교 제도를 만들었다. 위대한 종교개혁. 에딘버러에서 가까운 스털링이라는 데 가면은 홀리루드 철치가 있거든. 거기서 지금 캐톨릭군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동요 없이 성도들이 벌써 눈빛이 흔들려. 지금 오는 거 알거든. 소식을 들어가지고 군대가 오고 있다. 종교개혁을 진압하러. 근데 존 녹스가 설교하시는데 눈동자 하나 안 흔들리는. 그러면서 시편 80편이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분이 잡혀갔네 결국은.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배 있잖아요. 배. 그 밑에서 이거 노젓는 노예 했잖아. 근데 그거를 비스케만 먹으면서 그걸 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데 마리아 그림 딱 주면서 여기다 뽀뽀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면 풀어줄게. 그럼 어떡할래? 즉시 뽀뽀하고 튄다. 근데 이분은 오히려 그 그림을 물에 버려버려요. 던져버려. 난 예수 외에는 절대 오직 예수다.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그때 어디서 지금 예수의 구원이 있어?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지가 크리스찬이야? 그럼 절로 가지 왜? 거기 타협이 된다. 가라. 근데 우리 원래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세상을 바꿔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칼빈이 있을 때 제네바가 창녀촌이 없어지고 정화되잖아. 그랬더니 독재자래. 아유. 그럼 막 술 먹고 니 나노 하면은 자유세계네 거기가. 내가 참고 책을 하나 소개해주면 김영삼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이승만 책을 보더라도 그 근본 없는 거, 무슨 레퍼런스도 제대로 없는 이상한 거 좀 보지 말고, 김용삼 기자가 김일성에 대한 책도 아주 잘 썼거든요. 김일성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김용삼 기자님께 탁월하고, 내가 다른 책이랑도 다 비교해봤는데 제일 정리가 잘 돼 있고, 이것도 아주 쉬워요. 쉽게 썼어. 그러니까 쫙 정리가 된다. 이 책에서 인용한 건데, 필라델피아에서 미국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선포를 합니다. 독립하고. 그때 채택된 내용인데 이게 재헌헌법의 정신을 구성하는. 지금 이승만 박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선포할 때 미국식 공화제 정부를 수립한다. 저게 나이스한. 그리고 인민의 교육 수준이 저급하고, 이러면 또 불을 떨어. 우리가 저급해. 저급해. 저급하고 그들의 자치 경험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서 정부 수립 후 10년간은 중앙집권적 통치를 시행한다. 이게 강하게 권위주의적으로 가겠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맨날 이승만이 독재자요 뭐 어쩌고 그러면, 야 네가 중학교만 나와도 엘리트였던 저 시대에 걔들 데리고 한번 해봐라. 나라를 한번 세워봐라. 그러고 나서 나한테 얘기해봐.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막 승질내면서 박정희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 거지. 근데 일할 직장이 없어. 공장이 없어.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공장이 없다고. 어디서 열심히 할 건데.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탁월하게 본 게 뭐냐면, 인민이 레벨이 높아지면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점진주의. 아시아에서 근대화하면서 공화국을 세울 때 특징이 뭐냐 그러면 특히 이승만은 미국식 공화제에 꽂혀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강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를 해야 되고 자치를 해야 돼.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뭘 강조해요? 개혁신앙이 깔려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이 변화돼서 도덕이 뭔지도 좀 인식을 하고 여자들 학대하고 이런 저급한 짓 하지 말고 제대로 법을 인식할 줄 알고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 모럴을 습득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어떤 정부를 세우고 어떤 법을 만들어도 이게 작동되지 않는다. 그걸 먼저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국의 출발은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되고 그 교회 안에서 모럴 습속을 개혁신앙에서 훈련돼서 종교개혁의 윤리가 탑재된 사람들이 나와줘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반석에 설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책인데 분야별로 학자들이 모여서 책을 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저 당시에 허정이라는 분이 이 박사를 제외하고는 건국 초에 막중하고 단안한 국사를 강력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정치가와 국민의 공통된 의견이 재헌 작업의 방향 전환의 배경이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정치 제도와 정치적 인격의 경쟁. 처음에 우리 헌법을 디자인하는 분들이 대통령제로 세팅하지 않았어요. 내각제로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히 주장해서 대통령제로 전환하는데 그거를 이제 힘으로 강압적으로 했다 이러면서 독재자의 면모를 보였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 제도와 정치적 인격이 경쟁한다는 건 뭐냐면 한 사람 자체가 전체 제도와 경쟁하는 레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인격 자체가 그 정도 파워였다는 뜻이에요. 저분이 나타나면 항상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모든 인사들이 이승만과 대적했지만 자기들이 하는 모든 거에 탑 레벨에 그분을 추대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끼므로써 이게 레벨이 업되니까. 그 정도였다니까. 국내에 나타났을 때 저분이 나타나면 그냥 그 정치적 인격 하나로 헌법 전체의 제도와 맞먹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시키는 파워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독재정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정치적 인격성이 강조되는 정치는 독재정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나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운이 좋았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저 정도 걸출한 인물이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엉망진창인데 저 때 만약에 다 얘기해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산으로 가죠. 그러면 전멸하는 거예요. 전멸. 저분은 레벨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뭘 강조하냐면 어떤 시대와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반드시 그 시대의 역사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끝으로 이제는 정치제도 중심으로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우리 정치의식의 수준이 어디냐 하면 제도 중심의 정치의식을 못 갖췄다는 뜻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벌떼같이 나타나서 저를 공격할까봐 겁이 나서 말을 못했는데 원래 나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법치를 붕괴시킨 탄핵의 과정 이런 거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한 정치인을 이승만처럼 그 정치적 인격을 신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지금 21세기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탄핵당했고 법치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권을 찬탈당한 게 맞아요.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한 정치인을 이승만 시대처럼 정치적 인격성이 제도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21세기 한국이 갈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도적 정치인식이 없어요. 그리고서 한 인물에 꽂혀서 언제까지 지금 우남 시대가 아니에요. 박정희 시대가 아닙니다. 우남이나 박정희 같은 분들은 워낙 탁월했었고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이 강력하게 권위를 갖고 리드했기 때문에 살았어. 그게 맞는데 언제까지 그 짓을 할 거냐고.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제도적 정치의식이 정착되고 시스템이 돌아가고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집권당이 누가 되든 시스템이 돌면 안전해져요. 체계화되고 그걸 추구해야 될 시대예요. 근데 아직도 보니까 보수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뭘 지향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만 해? 그냥 한 인물이야 그냥. 근데 이것도 우상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의 정치의식이 이제 훨씬 선진화된 이 위대한 종교개혁이 어떤 서구 문명을 구성해내느냐, 정치 문화와 이론과 제도를 구성해내느냐, 그러면서 소위 입헌주의라고 하는 컨스티튜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강력한 구조, 그 탁월한 거를 인식해서 한국에 들여오겠다라고 파악한 강력한 리더가 있었으니 이승만 박사다.
민도가 낮은 상태에서도 봉화제를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기초를, 제도적 기초를 닦았다. 이제 우리가 그걸 발판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 근데 항상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 배경에 교회가 제공하는 머럴이 없으면, 토크빌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은 되는데 프랑스는 왜 안 돼? 라고 했던 바로 그 토크빌의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라고 같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 위대한 종교개혁,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잉글랜드의 청교도,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이 갖고 있는 특별한 모럴, 위대한 종교개혁의 전통, 이걸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살 길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왜 교회에서 강의할 때 종교개혁을 강조합니까? 바로 이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 우리 삶에 배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어떤 영역에 투입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에 투입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만들어진 문화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기독교 문명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리더로 서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뀔 때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의 미래가 생기는 것입니다. PLI 좋아, 최고로 좋아. 보수가 뭔지 알려줄게. 나만 믿고 열심히 따라와. 오 좋아, PLI 좋아.